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2월 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보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정회원이 아닌 업서버로 다시 한번 위원회와 활동하며 위원회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에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함이 있고 계획이 필요하지만 탈퇴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하고 원칙적인 미국의 지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독재자 및 인권 학대자를 옹호하는 기관입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가 전 세계 인권 옹호자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는 위원회를 옹호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8일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자사 제품 구매 시에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급진적인 기후 정책으로 이미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향후 미니멈 웨이지를 15불로 올리게 되면 4년 내에 1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의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에 관한 절차에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은 8일 오후에 탄핵 절차에 대한 양당의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9일 하원의 탄핵 주장에 대하여 4시간, 여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4시간 하여 8시간을 할애를 하며 그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에는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 하원 탄핵 주장자의 16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대한 변호가 16시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원 의원들의 질문, 종결 주장 및 심의에 같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탄핵 재판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7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법정 브리핑에서 이 탄핵은 즉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슈인과 브루스 카스트로는 재판 개시 전 브리핑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공포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임하지 않는 공직자를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난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초당적인 탄핵 재판 구성 지지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 탄핵이 왜 위헌적이고 어리석은지를 상원 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진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병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트럼프 공포 증후군입니다. 소셜미디어 스트리밍인 갭의 CEO인 앤드류 토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킹에 다시 활동하는 것을 그 사위인 쿠슈너가 맡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좌파 언론의 대표인 뉴욕 타임즈에 대하여 즉 NYT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800명의 그 기자와 논술위원들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앱이 트위터에 등장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블락 NYT라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 블락이 뜹니다. 거기서 블락을 다 원하냐면 원해버리면 800명의 NYT의 모든 기자와 논술위원회에 관한 모든 트위터가 다 계정이 블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800명 이상의 골수 공산당원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의 챔피언을 가리는 슈퍼볼 경기가 지난 주일 2월 7일 템파 플로리다에서 열렸습니다. 홈구장에서 칸사스시티에서 온 원정군을 맞이한 부캐니어 팀은 톰 브래들리 쿼터백의 활약에 힘입어 31대 9로 칸사스 팀을 대파하여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이 순간 톰 브래디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시 MVP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로 낙점한 사람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연구원이었던 제이슨 밀러가 영국 선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후에 정말로 편안하고 평안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웨스트 palm비치에는 마랄라고에서 골프도 즐기면서 그간 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평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위터를 떠나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슨 밀러는 대통령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본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이 밀워키 위스콘신 인터체인지에서 눈에 미끄러져서 70feet 아래로 떨어지면서 똑바로 착지를 하였고 다행히도 운전사는 살아남았습니다. 밀워키 보안관 발표에 따르면 운전자는 의식이 있으며 별다른 증후군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며 정밀 검사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밀워키 카운티는 도로가에 쌓인 눈을 조속히 치우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올해 슈퍼볼 해프타임 쇼에서 일루미나티 쇼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위켄드가 쇼에서 선을 보인 내용에는 성형을 하고 빨간 자켓을 입은 GQ의 그의 히트곡인 스타보이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궁금하기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